우선 명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쭉 정리 한번 할게요. 명제라 함은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에서 조건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조건이라는 거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건은 뭐냐?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어야 해요. 조건이 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녀석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자,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U가 먼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해서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부정한다,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not P라고 얘기를 해요. P 또는 Q의 부정은 우리가 P 또는 Q라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not P, 얘는 바뀌어요. 드모르간 법칙을 쓴 것처럼 and not Q 이렇게 돼요. 여기서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걸 왜 얘기해 주냐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PX라고 합시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얘를 QX라고 합시다. 나중에는 PX, QX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를 스몰 p, 스몰 q라고 써요.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Q라고 하는 이유는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성을 판단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할 거냐면 1번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X는 2의 약수예요. 정말 심플한 예를 들자. X는 4의 약수예요. 자, 얘가 조건 P고 얘가 조건 Q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참, 어떤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근데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 P이고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 Q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이면 Q라고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명제가 있어요. 조건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요.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부터 P이면 Q.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딱 보니까 그렇네요는 직관이야. 근데 딱 보니까가 아니라 P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이거고 Q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이건데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네요. 그렇다면 얘는 참이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데 누가 하냐면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뭐를 한다?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명제. 이제 그냥 명제라고 하지만 앞에 생각돼 있어요. 어떤 말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에요. 오케이. 재영아, 졸지마.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 네 이름을 알게 되겠네. 조회수가 10명이 안 되긴 하지만 졸지마. 최재영, 너 어느 중학교지? 그건 너무 신상이다. 그지? 졸지마.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 지금.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다가 이렇게 돼 있어. P를 뭐라고 말하지?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제 가정과 결론인데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참이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려는 거야.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은 뭘로 따진다? 이걸로 따진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진다. 자, 이제 특수한 어떤 명제들이 있어.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 전체 집합과 같으면 모든 X에 대해서 P는 참이다 되는 거고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것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모든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는데 px도 부정을 하게 되고 어떤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이 뭘로 바뀌어? 모든으로 바뀌고 px가 된다. 두 번째 얘기, 명제의 참과 거짓은 누가 따진다?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따진다. 세 번째,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써요. 이건 없어진 표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했다라는 상황은 쓸 수 있어요. 여기도 얘를 부정을 하면 not Q가 되고 얘를 부정하면 not P가 되겠지. 자, 이제 얘와 얘 사이에도 역의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놓게 되면 not Q이면 not P다라고 하는 요게 뭐가 된다? 대우라고 하는 조건. 이제 여러분들은 역과 대우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만 배워요. 예전에는 요렇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걸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써요. 역과 대우만 알면 돼요. 이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 관계도 얘도 not P이면 not Q가 될 거니까 요렇게도 대우라는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왜 대우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에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증명에는 직접 하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하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대우 명제 증명법을 써요. 바로 하기 힘드니까 부정에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대우가 참이라면 원래가 참이지 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 중에 두 번째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써먹으려고 대우라고 하는 거.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그냥은 안 되고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우리가 기호가 바뀌어. 한 줄짜리 화살이 아니라 몇 줄짜리 화살? 두 줄짜리 화살을 쓰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자리에 대한 얘기다. 왼쪽에서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을 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야구로 따지면 여학생들은 야구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이 정해져 있어. 여기는 1루, 여기는 2루, 여기는 3루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이 있으면 이건 무슨 팔? 무슨 팔? 왼팔. 여기 무슨 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 줄이 이렇게 있다면 요 자리에 이름이 있고 요 자리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이름이 뭐가 되죠? 이 자리의 이름은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 이 자리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이 자리 이름은 뭐예요? 필요 조건이라고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양궁, 오늘 우리가 아시안게임 했잖아. 양궁 선수들이 주머니에 보면 화살이 몇 개쯤 있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 화살이 가서 꽂혀야 되는 뭐가 필요하지? 관역이 필요해요. 굉장히 놀라워하는 표정이네. 다시 화살은 어떻다고? 충분해. 화살이 가서 꽂혀야 되는 관역이 필요해. 자, 방향이 이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가 무슨 조건? 화살은 충분하고 화살이 가야서 꽂혀야 될 관역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충분, 필요 헷갈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서로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집합이 상등이 되면 필요 충분이 될 거고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요거 화살표의 왼쪽은 충분, 화살이 꽂히는 곳은 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증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증명. 2학년 2학기 때, 지금은 없어졌구나. 예전에는 했었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데피니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증명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정한 거기 때문에.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나 혹은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정리 같은 것들이에요. 참인 명제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를 정리라고 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클리드의 정리라든지, 뭐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장을 증명할 때 쓰는 게 정리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나 정리를 써가지고 새로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이 증명인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때 도형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고, 얘나 얘는 둘 다 간접 증명법이에요. 대우 얘기했죠.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하면서 해줄 텐데, 일단은 뭐냐면 주어진 명제가 있어. 명제가 있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 스텝1에서 우기는 거야. 우긴다. 뭐라고? 얘가 명제가 아니라고 우겨, 일단. 그리고 이 우겨놓은 명제를 가지고 막 뭔가를 증명을 해봐, 나름대로. 요 사이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면 안 돼. 요 증명하는 동안에는. 막 논리적으로 막 따져갔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이 결론이 모순을 일으키는 거야. 요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로를 막 찾아서 갔는데 원래는 이 길로 딱 가면 참인데 우리가 이 길 말고 나는 새로운 길로 막 갈 거야. 가서 딱 갔는데 부딪혔어. 어떤 모순이 되는 상황에 부딪힌 거야. 요 과정 자체는 제대로 했어. 정확하게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모순이 부딪혔지? 하고 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가보니까 이 길로 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참이 아니라고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는 이쪽 길 가지 마. 얘는 참이야.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게 귀류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줄게요. 자, 06번 절대 부등식. 여기가 예전에는 수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상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은 부등식 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부등식에. 그런데 수상에 들어가 있던 부등식을 수하로 빼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대 부등식 말고 그러면 얘의 상반되는 개념 뭘까요? 절대 부등식이 아니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맞춰봐요. 절대 부등식이 아니면 무슨 부등식? 맞아요. 절대 부등식이 아니면 뭐? 조건 부등식이에요. 어떤 경우는 참이 되고 어떤 경우는 참이 안 되고. 그러면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모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못해. 해를 구하시오 할 수 없다.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다? 증명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증명하시오. 자, 절대 부등식.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우리 부등식 할 때 여러 번 배웠었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이다. 얘가 모든 x에 대하여 참이 된다. 혹은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첫 번째, a도 0이고 b도 0인데 c가 0 이상이면 성립하겠지.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는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접하거나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교점을 생각한다면 판별식 d가 0 이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절대 부등식 중에서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 몇 개 확인합시다.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1번.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라? 빼봐라. 빼서 그 결과가 0보다 크면, 0과 같으면, 0보다 작으면. 그 다음 어떤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상이고 당연한 얘기죠. 제곱 더하기 제곱한 게 0이 됐대. 그렇다면 A도 0, B도 0인 거고. 요 표현 잘 이해하세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A를 제곱한 것과 같고 절대값 A, 절대값 B를 한 녀석은 절대값 A 곱하기 B를 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A와 B가 0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0을 초과가 되죠. 얘는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중에서 첫 번째 절대값 각각을 더한 녀석은 절대값에서 A 더하기 B 한 것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를 제곱해봐요. 여기를 제곱해요. 그리고 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뭐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또 수열에서는 뭐라 그랬지? 등차중항, 등비중항. 수열에서 하나 더 배웠던 거 있잖아. 얘는 누구보다 같거나 크지?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 같거나 크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조화중항 이런 거 있죠. 얘는 어떻게? 둘이 빼봐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 얘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0 이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자, 3번은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수학자 두 명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요거는 뒤쪽에서 넘겨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방금 앞에서 우리가 A제곱, B제곱 뭐 이런 거 나왔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항상 같거나 크대요. 어떻게 만드냐면 오른쪽 식은 얘랑 한번 곱해요. AX.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해요. BY를 얘를 제곱한 것 항상 이상이다. 첫 번째 증명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증명의 1번. 빼보라며요. A가 B보다 같거나 큰지 알려면 A 빼기 B를 하라며요. 해봅시다. A제곱 B제곱에 X제곱 Y제곱에 AX 더하기 BY의 제곱. 전개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지워지고 B제곱 이거 지워지고 남는 거 딱 이렇게 남는데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A제곱 Y제곱. 얘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되니까 항상 0 이상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BX와 AY가 같을 때 성립했어요. 얘는 B분의 A가 되고 Y분의 X 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 항이 3개일 때, 자, 항이 3개일 때 만들어 보자.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은 항상 같거나 클 거예요. 누구? 짝짓기 하는 거야. AX BY CZ보다 항상 같거나 커요. 얘도 성립해요. 얘를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정도 줄 테니까 직접 증명 한번 해보세요. D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XYZ를 못했다. T제곱. 아니 T 마음에 안 든다.
W제곱. 자, 얘는 각각은 크겠지. AX, BY, CZ, DW 제곱.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를 선생님이 또 증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이오 칠판 바이오 쓰지 말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3개까지는 할 수 있었어. 4개도 하면 되긴 되겠지. 또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5개는 어떻게 하고 6개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10개짜리를 쫙 나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중요해요. 코시 슈바르츠 일반 증명법. 뭔가를 세팅을 해야 돼요. 뭐를 세팅을 해야 되냐면 T라고 하는 부등식을 만들어요. T 부등식. T 2차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자, AT-X의 제곱. 그 다음에 BT-Y의 제곱. 그 다음에 CT-Z의 제곱.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시킵시다. 그 뒤에는 해도 다 똑같으니까.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항상 0보다 어떻게 되겠나요? 같거나 커요. 전개한다. a제곱, t제곱, 2axt 플러스 x제곱, b제곱, t제곱, 2by의 t의 y제곱, c제곱, t제곱, 2cz의 t 플러스 z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방금 우리가 했던 걸로 다시 묶어줄 거거든. t의 2차항끼리 다 묶을 거예요. t 2차.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의 t제곱. 이번에 t의 1차항 묶을 거야. t에 대한 식. 얘는 마이너스 2의 ax, by, cz, t가 될 거야. 이번에 상수항들 다 쓸어 담아. x, y, z가 여기 있어. 상수항에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이에요. 자, 얘는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해요. 방금 했잖아요. 2차식이라고 보면 t에 대한 2차식으로 본다면 판별식 d가 4분의 d가 b-의 제곱 ax, by, cz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누구냐? a제곱, b제곱, c제곱의 x제곱, y제곱, z의 제곱 보다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같거나 커야 돼? 같거나 작아야 돼? 여기가 같거나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ax, by, cz를 제곱한 녀석은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4개짜리는 뭘 더해주면 되겠니?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a, b, c dt 마이너스 z 중에 w의 제곱. 얘 전개하면 여기 안으로 개수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뭐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 개념을 써주면 코시 슈바르츠를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해요.